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할 논문은 Temporally Disentangled Representation Learning Under Unknown Assumption 이라는 논문이고 뉴립스 2023년 포스터 논문으로 나왔던 걸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이 주제가 약간 좀 생소한 주제일 수 있어서 이 논문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논문이고 이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런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나올 컨트리뷰션에 사용되는 어떤 개념들의 기본적인 지식과 노테이션을 훑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논문이 보여주고자 하는 이론과 모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논문은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를 먼저 살펴볼게요. 먼저 이 논문이 하고자 하는 거는 먼저 이 논문이 하고자 하는 거는 causally related variable,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갖고 있는 어떤 variable, 변수들을 recover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변수가 있으면 변수가 있는 거지 뭘 recover를 하냐라고 하신다면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directly observable variable들에 대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이 latent space에서 이 작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생각해 본다면 directly observable 한 거는 이 이미지 안에 있는 각 픽셀들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게 이런 픽셀들 간의 어떤 인과관계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 여기서 의미가 있는 요소들을 뽑아냅니다. 이거를 뭐 디센탱글링을 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에 대한 이미지면 이 물체 X좌표, Y좌표, 뭐 색깔, 모양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찾은 다음에 얘네 간의 어떤 인과관계를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거를 잘 리커버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볼 거냐면요. 시퀀셜 데이터에 대해서 볼 거예요. 여기에는 뭐 비디오가 있을 수도 있고 타임 시리즈가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시퀀셜 데이터에는 크게 두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듯이 첫 번째는 stationary, 두 번째는 non-stationary입니다. 먼저 stationary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 stationary는 데이터의 특성이 시간과 무관해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적인 세팅이고 그래서 많은 이론들이 이 stationary 세팅에서는 비교적 쉽게 증명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 다루는 데이터는 non-stationary예요. non-stationary는 뭘까요? 당연히 stationary의 반대겠죠. 그러면은 얘는 데이터의 특성이 시간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거는 좀 더 뭔가를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이것과 어떤 도메인의 데이터를 사용을 할 거냐를 봤을 때 이 논문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는 이 time delayed, sequential 데이터니까 time delayed를 고려해 줄 수 있어요. time delayed latent causal relation을 갖고 있는 이 latent를 recover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이러한 연구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이 previous works에서 works는 이런 latent process, latent relation을 recover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되어 왔냐면 보통 이게 unsupervised, 그러니까 비지도 학습으로는 잘 되지가 않아서 auxiliary information을 넣어줍니다. 이 auxiliary information은 크게 두 가지가 많이 쓰이는데 뭐 class 라벨이 될 수도 있고 뭐 domain indices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클래스 라벨 같은 경우에는 또 이거를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넣어주는 이제 weakly supervised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좀 더 효율적인 recovery를 위해서 semi supervised 형식으로 몇 개의 데이터에만 이제 라벨을 부여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페이퍼에서 상정하는 이제 auxiliary information은 domain indices입니다. 이게 뭔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그거는 뒤에서 차차 설명을 해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했죠. 이 논문은 non-stationary 세팅을 다룬다고. 이게 stationary 세팅에서는 이런 domain indices가 observable 하지 않아도 됐어요. 근데 기존에 조금 strong identifiability를 갖고 있는 work들에서는 observable auxiliary variable들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H.M. 리카라는 논문에서 unobservable한 이 domain indices를 허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이 unobservable indices 우리가 C라고 할게요. T 시점에 C. 이 CT가 마르크업 체인을 에서부터 생성이 되었다고 이제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마르크업 어썸션을 함으로써 이 unobservable C를 추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H.M. and Lika라는 이 논문이 지금 제가 소개하는 이 Temporally Disentangled Representation Learning Under Unknown Assumption 이라는 이 논문의 가장 강력한 어떤 related work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이 논문에서 Unobservable Domain Indices를 가정을 한다. 그리고 ECT, 이 Unobservable Variable이 Non-Stationary 해도 된다. 라는 어떤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대충 이해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이 논문에서 크게 이제 주장하는 어떤 contribution 두 가지를 살펴볼게요. 먼저 얘네는 이론적으로 causally related latent variable들을 recover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recover 하냐면 up to the permutation and component-wise transformation 이라고 해요. 일단 넘어가고 by estimating non-stationary hidden domain indices 이거 아까 unobservable 한 CT라고 했죠. 근데 이게 non-stationary 해도 되는 이거를 이제 estimate 하는데 뭘로 estimate 하냐면 Markov assumption으로 estimate을 합니다. 제가 아까 넘어간 부분이 있죠. up to the permutation and component-wise transformation 이거는 간단하게 말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아까 뭐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이거를 인코딩을 하면은 어떤 true underlying factor, 뭐 exposition, y position, color, shape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인코딩을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게 우리가 recover한 x hat, y hat, c hat, s hat이라고 했을 때 정답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정답지는 이런 식으로 돼 있을 수도 있죠. 뭐 y, s, c, x. 근데 이거 사실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이걸 틀린 걸까요? 이 recovery 한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말하자면 뭐 이런 느낌입니다. up to the permutation and component-wise transformation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transformation을 하면 똑같아지는 관계까지 이제 identifiable함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증명한 이론을 바탕으로 모델을 제시합니다. Non-Stationary Causal Temporal Representation Learning (NCTRL)이라는 모델을 제시하고 이 모델이 이 theoretical work에 기반을 해서 이 causal latent relation을 recover를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실험을 하고 결과를 보여주는 형식입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기 앞서서 저도 이 논문을 읽기 전까지 되게 많은 것들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하자면 이제 Hidden Markov Model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이 논문에서 말하는 Hidden Markov Model이 어떤 세팅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제가 아까 먼저 말했듯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미지. 근데 여기서 이제 sequential 데이터니까 저희 이미지라고 하지 않고 비디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비디오에 각 그 프레임에 해당하는 이미지 하나씩이 되겠죠. 이 xt-1도 이미지, xt도 이미지. 이거는 우리가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이 observable variable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 이미지를 인코딩을 했어요. demixing function, 이 demixing function도 이따 소개를 할게요. 아무튼 어떤 방법으로 이 true underlying factor, 뭐 color, shape, position 이런 거를 이제 인코딩을 했으면 그걸 우리가 zt 혹은 이제 어떤 시점에서 z라고 하고 이걸 latent variable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고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 뭐 stationary한 이제 sequential 데이터의 세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다른 variable도 상정을 합니다. 아까도 말했듯 hidden variable이 있어요. 이 hidden variable 우리가 아까 domain, index, indices라고 소개를 한 이 CT가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있는데 어떤 assumption이 있냐면 일단 hidden Markov 모델에 transition matrix라는 게 있습니다. 이 transition matrix는 뭘 의미하냐면 이 CT-1이 예를 들어서 어떤 값 알파를 가지고 있을 때 다음 시점, CT 시점에서의 C 값은 뭐가 될까요?를 나타내는 어떤 확률 매트릭스예요. 근데 이게 이 값 알파에 대해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CT-1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값들에 대해서 모든 아웃컴을 이제 매핑을 해주는 어떤 확률 매트릭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알아야 할 중요한 Markov assumption은 실제로 이 CT 시점의 C는 오로지 T-1 시점의 C와 이거를 매핑해주는 Transition Matrix A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다른 것에 영향은 받지 않아요. 자, 그 다음으로 볼 거는 Transition Function F입니다. 이 Transition Function은 원래 Latent Variable 단에서 이제 얘기가 되는 건데 Z, T-1에서 CT, 그러니까 sequential하게 Latent Variable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나타내주는 펑션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걸 가정하냐면 이 transition function f가 이 ct-1에만 이제 depend 하는 게 아니라 이 ct, auxiliary variable인 이 ct에도 이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xt-1과 ct가 주어졌을 때 이거를 zt, 다음 시점에 latent variable로 매핑을 해주는 펑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f는 이 ct-1, ct, zt-1 이렇게 c랑 g랑 관련이 있는 어떤 펑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볼 거는 emission distribution입니다. emission 뭐죠? 방출이죠. 그러니까 이게 hidden Markov 모델에서는 뭘 말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hidden variable들을 봤을 때 이것만 봤다고 할게요. ct-1을 봤을 때 xt-1으로 관찰될 확률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c가 어떤 discrete한 어떤 도메인에 있고 이게 유한한 state space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우리가 CT의 cardinality가 뭐냐면 얘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의 개수예요. 이걸 large C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은 여기 mu1 같은 경우에는 C가 C1일 때 얘일 때 이제 어떤 X가 나타날지에 대한 어떤 distribution. 그리고 이게 이제 C가 마지막 이 C 개수일 때까지 이걸 다 모아서 우리가 M이라고 정의를 하도록 합시다. 어떠신가요? 대충 이 hidden Markov model 이해가 가시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이 latent가 바뀌는 과정에서는 이전 시점의 latent와 현재 시점의 C 말고는 그 어느 것도 관여를 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충 이제 어떤 hidden Markov 모델이 뭔지 조금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리서치를 좀 더 약간 포멀한 방식으로 목적을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뭐라고 제가 할 수 있냐면 showing identifiability of recovered latent space compared to the true latent space up to permutation and component-wise transformation. 자, 이건 아까 봤던 얘기고 up to permutation and component-wise transformation은 봤던 얘기고 여기서 뭘 한다고 하면은 identifiability를 보인다고 하죠. 이 recovered latent space에 대해서 사실 아무 인코딩하는 이제 모듈을 데려다 놓고 이미지를 매핑을 해도 무언가 latent로 매핑이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true한 그 latent와 얼라인이 되냐 안 되냐 요거를 이제 봐주는 게 identifiability입니다. 이 identifiability의 정의를 보면 a quality in statistical model which makes it possible to make correct inference.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얘랑 얼라인이 되어야 어떤 correct한 inference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는 게 이제 identifiability 분야의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time delayed latent causal process가 뭔지 보기 위해서 몇 가지 예시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가장 심플한 케이스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figure A는 stationary한 케이스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stationary한 케이스 아까 뭐라 그랬죠? 어떤 시간에 invariant한 여기선 transition function f를 가지고 있어요. 이 transition function f는 ct를 ct 플러스 1로 매핑해주는 건데 이 f가 시간과 관계없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hidden Markov 모델, 이제 Markov assumption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가 observe하는 x는 오로지 이 latent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figure A는 가장 간단한 세팅인 것 같죠, 보기에도. 자, 그러면 이제 이게 figure B는 여기서부터는 non-stationarity를 가정한다고 해봅시다. 자, 그리고 뭐가 생겼죠? 뭐가 생겼냐면은 hidden variable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이 hidden variable을 이게 non-stationarity를 가정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non-stationary 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문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 마찬가지로 ct에서 ct 플러스 1으로 가는 transition 펑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ct 플러스 1을 얻기 위해 f에 이 ct 플러스 1과 ct를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hidden variable이 관여를 한다는 거죠. 같은 시점에 hidden variable이 관여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 ct 플러스 1이 정해지면 우리가 이 안에서는 f가 시간의 관계가 없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간축이 있어요. 여기서 여기부터 여기 구간은 c가 1번 스테이트를 갖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c가 2번 스테이트를 갖고 여기서 여기는 c가 3을 갖고 여기는 c가 1을 갖고 여기는 c가 2인 상태라고 해봅시다. 이 과정은 non-stationary예요. 자, 그런데 이 c가 1인 거 있죠? 얘네들끼리는 같은 transition 펑션을 공유해요. F1이라고 할게요. 얘네들 c가
F2인 것들끼리도 F2라는 같은 트랜지션 펑션을 공유해요. 얘는 스테이셔너리하고 얘도 스테이셔너리해요. 하지만 얘네 둘은 달라요. 그리고 이 C가 바뀌는 과정은 non-stationary예요. 지금 이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여기서 일로 가는 어떤 emission distribution이 있고 mu C가 있고 하는데 지금 얘랑 얘가 회색깔로 칠해져 있죠. 이게 뭘 나타내냐면 이게 observable하다는 거예요. 이게 좀 limitation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지금 아까 위에 B랑 비교를 해봅시다. 뭐가 바뀌었는지 잘 보세요. 자, 가장 큰 차이점 여기에 그게 없어졌어요. 뭐가 없어요? 색칠이 없어졌어요. 그렇단 말은 이게 unobservable 해도 된다 라는 거예요. 되게 B의 중요한 한계점을 해결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unobservable 한데 얘를 어떻게 쓰냐면 앞에서 살짝 말했는데 이 C가 Markov chain에서 나왔다고 가정을 하고 이걸 estimate해서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해결했죠. 자, 근데 또 하나 바뀐 게 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여기 화살표가 없어졌어요. 이게 사실 이 figure C가 앞에서 말했던 HMN 리카라는 그 논문의 피겨라고 할 수 있는데 얘네의 한계점은 얘네가 latent에서 어떤 타임 딜레이된 relationship을 고려를 하지 못해요. 그쵸? 이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기로 가는 이제 transition F가 이 이전 시점의 latent에도 컨디셔닝을 해야지만 이 latent causal relation을 고려를 할 수 있는데 이 F가 오로지 여기 C에만 디펜드 해가지고 이 latent time delay relation을 이제 고려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린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예시를 준비했으니 일단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요게 H&M 리카였고 이제 finally 이 figure D가 지금 제가 소개하고 있는 이 페이퍼의 피겨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unobservable hidden variable을 허용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Markov chain으로 이제 estimation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뭐가 생겼죠? 여기 화살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 F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transition X는 여기에도 컨디셔닝을 하고 여기에도 컨디셔닝을 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은 temporally, conditionally independent한 latent를 가진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살짝 비교해 볼게요. 여기는 뭐라 그러냐면 temporally, mutually independent라고 말해요. 자, 그럼 이게 왜 도대체 이 time delayed latent causal process를 결정을 하는지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H&M 리카에서 가정한 걸 다시 보면은 CIT와 CJ 여기 I가 아니라 T예요. CJT가 independent하다 뭐가 주어졌을 때 이 도메인 인덱스가 주어졌을 때라는 어썸션을 하고 있었고 지금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거는 똑같이 여기도 T고요. CIT와 CJT가 independent한데 얘는 이 도메인 인덱스와 더불어서 T-1 시점의 레이턴트가 주어졌을 때 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3디멘션짜리 레이턴트를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T-1 시점의 레이턴트와 T 시점의 레이턴트가 있는데 이런 이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이게 무슨 관계냐면 지금 C2 T-1이 K일 때 C1T랑 C3T가 각각 K 플러스 1과 K 플러스 3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에 여기 T-1 시점에 레이턴트가 1, 1, 1이면 얘 때문에 당연히 얘는 2가 되고 얘는 4가 되겠죠.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이제 time delayed latent process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아까 뭐라 그랬었죠? H&M 리카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된다 라고 했는데 이걸 한번 식으로 살펴볼게요. 자, 먼저 H&M 리카가 말하는 이 어썸션이 만족하려면 요 이그젬플을 만족해야 돼요. 근데 볼까요? 자, P CIT의 probability가 CIT condition on 요게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여기가 지금 4인 이 두 개의 확률이 같을까요? 다르죠.
왜냐하면은 실제로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가정을 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타임 딜레이 레이턴 프로세스를. 자, 근데 그럼 이제 이 논문에 대해서 볼게요. 자, 이 논문에 이제 이 가정을 충족하려면 어떤 식을 만족하면 되냐면, 자, DIT의 이제 probability인데 condition on 이 이전 시점의 레이턴트가 111인 경우. 그러면은 이게 주어졌으니까 얘 우리 2잖아요. 요때랑 뭐랑 똑같냐면 똑같이 이 111 주어지고 얘도 컨디셔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얘를 컨디셔닝 하는 건 지금 큰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얘가 다 해결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확률과 이 확률은 같죠. 그래서 이 식이 만족한다는 거는 지금 이 타임 딜레이 레이턴 프로세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H는 리카는 레이턴 카잘 프로세스가 allow 되지 않고 얘는 allow 된다. 근데 그 이유는 얘는 이제 temporarily mutually independent한 상황을 가정했기 때문이고, 여기서 되는 이유는 이제 temporarily conditionally independent함을 가정했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세팅이 왜 중요하냐, 이 세팅이 왜 중요하냐를 보도록 합시다. 이게 이제 이 논문에서 실질적인 어떤 예시를 들어주면서 이 논문에 이제 problem formulation을 해요. 얘네가 어떤 생각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상을 했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디오 데이터를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시간이 지날 때마다 어떤 프레임이 바뀐다고 해봐요. 얘를 인코딩을 해요. 그러면은 뭐 이게 G예요, G. 그러면 이제 G의 position, velocity, direction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이게 이제 각 T에 대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이 정답과 얼라인을 할 수 있는 좋은 G inverse head을 찾고자 하는 게 사실상 목표죠. 얘를 잘 만들면 identifiable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inverse가 붙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의 true state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true state를 가지고 x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우리가 뭐 어떤 G의 모양이 고정되어 있다고 할 때 뭐 알려주는 거예요, 저희한테. x 포지션과 y 포지션과 velocity와 direction이 이러하다라고 하면은 그걸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게 아까 소개했던 믹싱 펑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믹싱 펑션이 있고 이 믹싱 펑션이 invertible 하다라는 중요한 어썸션 하나를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어썸션은 계속 말해왔듯이 이 auxiliary variable C, hidden variable C가 Markov chain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 Markov chain에 A에 들어가 있는 거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transition matrix입니다. 그리고 C는 이제 유한한 어떤 state, discrete한 state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G example에서 이 C는 어떤 것들이 될 수 있을까? 계속 저희가 처음부터 도메인 인덱스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대체 뭐냐? 이 G의 예시로 들어보면 G가 active한 phase가 있고 뭐 inactive한 phase 이 두 가지의 discrete한 상태만 가질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제 말했듯이 이 active한 phase와 inactive한 phase가 뭐 1번이랑 2번이라고 했을 때 뭐 1, 2, 2, 1, 1, 1, 2, 1 이런 식으로 쭉 시간이 따라서 변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은 non-stationary해요. 근데 이 1의 상태에 있을 때의 transition 펑션이 정해져 있고 이 2인 상태일 때 transition 펑션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transition 펑션이 정해져 있다를 이 예시에서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active phase 때 이 G가 움직이는 방식이 있고 inactive phase 때 G가 움직이는 방식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수식적으로 나타내보면은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assume 하고 있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데 이 i번째 요소 t 시점의 i번째 latent value는 뭐에 의존을 하냐면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이제 이 도메인 인덱스 노이즈 여기에 이제 의존을 하는데 이 어쩌고저쩌고가 뭐냐면 일단 이 PAZIT는 ZIT를 만드는 데에 어떤 원인이 되는 걸 말해요. 원인. 이 원인이 되는 것들이 뭐 과거 시점까지 쭉쭉쭉쭉 있겠죠. 근데 여기서 뭘 보냐면은 이 타우는 맥시멈 레그예요. 레그가 뭐냐면 얼마나 과거까지를 볼지. 그럼 이제 우리가 맥시멈 레그 타우를 정해놓고 이 타우 시점 전까지만 과거의 레이턴트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컨디셔닝이 된 상태로 결국 그냥 과거에 영향을 줬던 걸 본다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이 G example로 하니까 뭔가 좀 감이 오시나요? 그래서 G가 inactive phase와 active phase를 가질 수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G가 움직이는 방식이 다르다. G가 움직이는 방식이 다른데
그럼 이걸로 이제 어떤 믹싱 펑션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비디오가 나오는 거예요. 비디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얘를 우리가 observe 할 수가 없다. 못 본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면 대충 어떤 맥락인지 이해를 하셨다고 가정을 하고, 그렇다면 identifiable한 latent causal relation이 무엇이냐? 이거 어떻게 얻는 거냐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동을 할 수 있는 게 latent causal relation과 process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생각해보면 다른 거예요. process와 relation은. 자, 그러면 이 latent causal relation의 identifiability를 어떻게 얻냐면 이 latent causal process가 identifiable 하면 up to the permutation and component wise transformation까지, 그러면 latent causal relation도 up to the permutation and component wise transformation까지 identifiable 하다라는 어떤 기존에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냐면 causally sufficient system 하에서 옳은 얘기이고요. 이 causally sufficient system이 뭐냐면 latent confounder가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confounder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어떤 예시가 생각이 안 나니? 그냥 A라는 어떤 요소와 B라는 요소가 있을 때 얘한테 동시에 영향을 주는 이 C가 있는데 이 C가 confounder입니다. 이런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estimated latent causal process가 identifiable 하면은 latent causal relation도 identifiable 한데, 그 이유는 여기서 identifiable 하는 이 conditional independence relation이 이 causal relation을 모델링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좀 더 수식적으로 나타내 볼게요. 이 latent causal process는 뭘로 나타낼 수 있냐면 transition function, 그 다음에 이 noise의 distribution, 그 다음에 transition matrix, 그 다음에 mixing function,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네 가지가 있으면 우리가 observable한 X를 generation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들을 얻어낼 수 있다면, 근데 뭘 만족시키는 얘네를 얻어내냐면 observational equivalence를 만족시키는 이걸 얻어낼 수 있다면, 자, 근데 이 observational equivalence가 뭐냐면 이 데이터, 이 observation한 데이터들의 distribution in the aspect of 이 generative model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제 underlying한 이 F, P, E, epsilon, 이제 A, G로 이제 나타낸 이 distribution과 우리가 어떻게 잘 학습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얻어낸 요 generative model로 본 데이터의 distribution이 everywhere에서 만족할 때 우리가 이걸 observational equivalence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얻었다고 합시다. 만약에 if we meet the condition, transformation t와 permutation 파이가 존재합니다. which satisfy 여기 dmix, 우리가 얻은 dmixing 펑션에다가 xt를 넣으면 요게 나오겠죠? 요게 이제 true mixing 펑션의 inverse를 넣은 얘를 이제 permute하고 이제 transformation 한 것과 같도록 하는 요 t와 파이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위에서 이 causal relation이 identifiable 하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봤죠.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얻을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두 가지 단계에 거쳐서 이 시스템이 identifiable 함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그래서 여기 두 가지 theorem이 등장을 하게 돼요. 첫 번째 theorem은 identifiability of the non-stationary hidden Markov model입니다. 그러면은 이 non-stationary hidden Markov model은 hidden variable이랑 observable variable이 관여를 하죠.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 이 C하고 X가 이제 중점적으로 관여를 하는 theorem이라고 보시면 되고, theorem 2는 identifiability of the latent causal process. 자, latent causal process, 이거는 지금 결국에 이 transition F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결국에는 인풋으로 이전 시점의 latent와 현재 시점의 그 도메인 인덱스랑 노이즈를 받아서 지금 이제 t+1 시점의 latent를 나오게 하는 거기 때문에 C랑 이 latent가 관여를 하는 theorem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셋 다 나왔죠. C와 X의 관계도 identifiable하고 C와 G의 관계도 identifiable 하니까 이제 전체 시스템에 대한 identifiability를 보였다라는 논리로 가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수식이 많이 나옵니다. 이걸 다 하나하나 보진 않을 거고 어떤 맥락으로 얘네가 이제 증명을 해나가고 있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해요. 자, 일단은
non-stationary hidden state의 identifiability를 이제 보기 위해서 가정을 해야 되는 것들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했던 이 cardinality C, 얘가 이제 그 finite state의 개수라고 했죠. 이게 알고 있다고 합시다. 이 XT는 왜 붙었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transition matrix A가 full rank이고 pi C는 stationary distribution of A입니다. pi C는 그냥 한마디로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mu 이거 emission이었죠. 그러면 이제 이 C개의 emission distribution mu C. 자, 요거는 이 C랑 t-1 시점이 주어졌을 때 xt가 나오는 요거의 집합을 m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앞에서 했던 세 가지 main assumption 뭐였죠? 첫 번째는 x가 믹싱 펑션으로부터 나온다. 두 번째는 c가 마르코프 체인을 따른다. 세 번째는 f가 conditionally temporally 이제 independent하다. 즉 t-1과 c, t와 epsilon t를 먹는다. 이렇게 세 가지를 추가해 줍시다. 자, 이랬을 때 사실 이 부분의 이제 증명은 기존에 증명된 그 이론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다가 쓰기 때문에 생략된 부분이 많아요. 그래도 일단 알아볼게요. 만약에 4개의 consecutive 연속적인 observation 얘네가 있다고 할 때 우리는 뭘 찾을 수 있냐면 이 hidden Markov 모델의 파라미터들을 찾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transition matrix랑 emission distribution들의 셋이 되겠죠. 얘네를 찾을 수 있는데 뭘 satisfy 하냐? 요 distribution을 만족시키는 여기에 이제 x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도 이렇게 만족시키는 a tilda와 m tilda를 찾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완벽하게 찾을 수 있는 건 아니고 up to the label swapping 까지 찾을 수 있어요. 이 라벨 스와핑은 그냥 말 그대로 아까 말했던 그 permutation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there exists a permutation sigma which satisfy 이 transition matrix의 k번째, l번째, 우리 a tilda의 k번째, l번째 이제 그 요소를 보면은 그게 어떤 permutation 된 true를 permutation 한 것과 emission distribution도 마찬가지로 어떤 permutation에 의해 이렇게 바뀐 거 요게 이제 만족하는 a tilda와 m tilda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up to the label swapping이 이런 의미였어요. PPT를 제가 만들었는데 자꾸 기억이 안 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정말 간단하게만 보자면 여기서 이 과정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사실 저도 이 부분은 잘 모르는데 이 페이퍼의 어펜딕스에는 요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 간단하게 우리 hidden Markov 모델이 뭐 hidden variable이 그 과거에만 의존을 하고 observable variable이 이제 그 hidden variable에 의존을 한다라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이 probability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요. 사실 이 부분은 엄청 어렵진 않아요. 여기까지 도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pi c2 그리고 이게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mu 바 그거는 mu dot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mu고 얘네가 셋 다 linearly independent 한 variable들이에요. 왜냐면 이 mu가 mu c가 이제 mutually independent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다 linearly independent 한 variable들이다 라는 얘기까지 이제 여기 페이퍼 어펜딕스에서 보여주고 얘네가 linearly independent 하면은 그 이름이 누구였지? 엘리자베스 알만이라는 사람이 증명을 했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라벨 스와핑까지 해가지고 이 아이덴티피어블 한 시그마를 얻을 수 있다고.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페이퍼의 사이테이션 46번이었고 여기서 Theorem 9을 보면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이 부분은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1번 끝났어요. 자, 이제 2번 넘어갔습니다. 산 넘어 산이에요, 지금. 이번에는 Identifiability of Latent Causal Process를 말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불친절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아까 말했던 이 우리가 invertible function g hat inverse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 엄청난 것들을 정리를 해요. 그래 놓고 자 여기 끊어야 돼요. For each value of ct 모든 ct에 의해서 s1t, s.1t 이거 오타예요 이거. 네 그럴 수 있죠. s2t, s.2t 이렇게 점점점점 해가지고 이 n개의 펑션 벡터들 이것들이 linearly independent 하다면 CT가 갑자기 invertible 해야 되고 component-wise transformation of a permitted version of CT라고 해요. 여기서 그나마 나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메인 페이퍼에 eta kt c 이게 뭐냐면 log probability of CT P가 빠졌네. CT-1 그리고 CT 이걸 이제 에타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것들이 어디서 나온 건지 어펜딕스 부분을 봐보면은 대충 알 수가 있는데 전체 식을 다 보는 거는 일단은 좀 뒤에서 하고 일단 전체적으로 어떤 큰 그림을 가져가고 있는지를 먼저 보도록 합시다. 네, 일단은요 어떤 식에서 시작을 하냐면 요 0이라는 퀀티티를 갖고 있는 이 로그 프로바빌리티의 두 번 미분한 이 CIT와 CJT 각각의 햇으로 두 번 미분한 것이 0이라는 어떤 릴레이션을 우리가 얻어냈다고 생각을 합시다. 이거 뒤에서 설명할 텐데 일단은 너무 복잡하니까 이 0을 만족하는 요 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얻었어요. 자 그러면 항상 0인 식을 뭘로 미분하면 뭘까요? 0이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요 식 A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요거를 뭐 A라는 식이라고 했을 때 어떤 L이라는 엘리멘트인데 t-1 시점의 걸로 미분했을 때 0이다. 그렇겠죠. 당연히 여기가 0이니까. 라고 해서 나온 게 요 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 메인 페이퍼에서 아까 바로 전 페이지에서 보여줬던 얘가 vkt.c 이거 뭐야? 요게 vktc 입니다. 자 그리고 요 b식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이게 지금 0이잖아요. 여기에 C에다가 R 플러스 1을 넣은 식이랑 C에다가 R을 넣은 식을 빼요. 근데 봐봐요. 이게 요거니까 요 A니까 0이고 얘도 0이에요. 그럼 0 빼기 0은 0이다 라는 논리를 이용해서 여기에 0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저 A라는 식에 이제 스테이블해서 써보면 R 플러스 1 마이너스 저쪽 R 여기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써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텀이 skt.c에 들어가 있는 텀이에요. 그리고 얘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텀입니다. 요 식과 요 식을 얻어내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그러면 제가 요 부분을 q-라고 하고 요 부분을 q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skT는 얘는 v랑 q-을 컨캣해 놓은 거고 요 s-은 v-랑 q를 컨캣해 놓은 거예요. 그러고서는 아까 뭘 가정했죠? 이 s1, s1, s2, s2 쭉쭉쭉 해서 sn, sn 얘네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assumption이에요. assumption. 너무 복잡하니까 좀 지울게요. 자 그래서 얘가 linearly independent 하다는 assumption을 가지고 있는데 이 assumption을 가진 채로 요 식과 요 식을 만족하려면 어떻게 돼야 하느냐? 얘네 둘의 곱이 0이 돼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기 or라고 써져 있는데 제가 같이 이거 논문 보신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서 여기가 for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1% 아닐 확률이 있으니 확실하다고 말하진 않겠습니다만 이게 or인 게 살짝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for인데 f가 빠진 거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가 j가 아닐 때 이 얘네 둘의 곱이
0이어야 된다 라는 결론이 나와요. 자, 근데 요 h가 뭘까요? 이 h가 뭐냐면 요 스몰 h가 ct 햇에서 ct로 매핑을 해주는 펑션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의 자코비안이에요. ht는 이거의 자코비안이 우리가 large ht라고 씁니다. 그래서 요 ht가 자코비안이고 그냥 요 k, i, j 얘네는 엔트리예요. 엔트리. 그럼 지금 이 KIT, HKIT와 HKJT 곱이 i가 j가 아닐 때 0이다 라는 건 뭐냐? 결국에 이게 의미하는 건 이 HT의 각 로우에 넌지로 엔티티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요 지금 ZT 아니면 뭐 ZT 햇은 n디멘션짜리죠. 그러면은 H는 여기에서 여기로 매핑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자코비안은 n by n 매트릭스겠죠. 그럼 이 n by n 매트릭스에서 각 로우에 넌지로 엔티티가 하나씩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거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요 GT 햇이라는 요 도메인에서 true GT의 도메인으로 갈 때 여기에 한 요소가 여기에 한 요소에만 디펜드하고 얘의 한 요소는 또 어떤 다른 요소에만 디펜드하고 요렇게 각각이 하나에만 디펜드하는 이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permutation and components wise transformation까지 identifiable 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큰 그림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까 어떤 부분을 그냥 넘어갔었죠? 그럼 대체 이 식은 어디서 나온 식이냐? 이걸 그냥 넘어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간단하게 보도록 합시다. 자, 어디에서 출발을 하냐면 이 논문에서 말하는 되게 큰 가정이죠. 이 CIT 햇과 CJT 햇이 independent한데 conditioned on CT-1 head and CT. 자, 여기에서 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1에서 나온 요 relation을 어떻게 rewrite 할 수 있냐면 여기에 이제 CT를 껴주는데 이 CIT, CJT 햇을 이제 뺀 얘를 포함시켜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 걸 2번 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2번 식을 이용해서 이 joint probability에 CIT 햇, CJT 햇으로 각각 이제 한 번씩 편미분한 게 0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설명을 하기가 지금 좀 헷갈리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면 뭐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그렇다고 칩시다. 3번씩은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 joint probability를 이렇게 컨디셔널 된 이제 확률과 이 T-1 head CT의 이제 probability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요 뒤에 term은 CT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쵸? 왜냐면은 이 CT랑 GT의 연관이 있긴 한데 이게 얘가 얘한테 연관을 주는 거지 얘가 얘한테 영향을 주진 않죠. 그래서 지금 이 probability는 이 CT 햇에 디펜드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이 3번식이 0이라는 거는 곧 이 컨디셔널한 이 probability의 이제 미분들이 0이라는 거다 라는 식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 보니 이 4번식이 딱 봐도 뭔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왜냐면 우리가 앞에서 정의했던 에타를 보면은 에타의 정의가 결국에 얘의 로그를 씌운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기억을 하고 일단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제 이 4번식을 나중에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 지금까지 했던 거는 머릿속에서 잊고 아까 잠깐 말했던 CT 햇에서 GT로 매핑을 해주는 요 트랜스포메이션 H를 생각해 봅시다. 이 H는 그러면은 요렇게 G 인버스와 G 합성으로 정의가 되겠죠. 그리고 CT 햇과 GT는 요 n 디멘션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살짝 말했듯 요 large HT가 이 H의 자코비안이고 그러면 n by n 매트릭스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이제 비슷하게 우리가 conditionally independent한 situation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떠한 주어진 CT에 대해서 요 A에서 B로 가는 매핑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도메인 A에서 B로 가는 요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의 자코비안을 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지금 이렇게 이거는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얘는 뭘까요? 아이덴티컬한 어떤 매트릭스가 될 거고 얘는 이 t-1 시점의 x는 지금 zt 햇과 상관이 없죠. 그래서 0. 그럼 얘는 뭔지 모를 무언가. 그 다음에 얘. 자, 이걸 봅시다. 얘죠. 이 h의 자코비안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쓸 수 있다가 5번. 지금 여기 또 볼 수 있는 게 이거 lower triangular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lower triangular이기 때문에 이 A에서 B로 가는 거의 자코비안은
이렇게 요 HT의 디터미넌트를 나타낼 수 있고 우리가 이걸 알았으니까 이제 조인트 PDF를 쓸 수 있는데 뭐에 대해 쓸 거냐면 요 CT가 기분 되었을 때 A로 B로 가던 여기에 대해서 써보면 이거는 요 probability에다가 얘 determinant를 곱해준 거다 라고 할 수 있고 요 식의 양변을 probability of CT-1 conditioned on CT로 디바이드를 해주면은 지금 요렇게 7번식처럼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요 폼을 잠깐 기억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 컨디션 된 게 Z가 아니라 X죠. 근데 우리가 이걸 Z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얘를 바꿔줄 거예요. 방금 위에서 봤던 두 term이죠. 근데 요 XT-1과 요 두 가지를 각각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믹싱 펑션에다가 레이턴트를 넣은 이렇게 써주고 그러면은 결국에 이게 어차피 이거 똑같으니까 이렇게 파라미터를 체인지를 해줄 수 있다 라는 트릭을 쓸 겁니다. 이게 8번이에요. 자, 그러면 이 트릭을 사용을 해가지고 위에서 봤던 이 7번식을 다시 써줄 겁니다. 다시 써주면 이제 Z 파라미터로 바뀐 채로 써줄 수 있고 지금 이 로그를 붙인 거예요. 로그를 붙여가지고 지금 곱하기였던 거 여기가 지금 더하기가 됐고 얘를 정리를 해보자면 자, 이거 뭐였죠? 이거 우리 에타였어요. 에타 정리된 거. 에타에 이제 서메이션을 바뀌고 여기는 그대로. 요게 이제 9번식이라고 합시다. 자, 그런데 이제 메인 페이퍼에서 어떤 어썸션을 했었냐면 이 에타 KT가 CKT에 대해서 2번 미분 가능하고 이 T-1 시점에 CL에 대해서 한 번 미분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이거는 가정이에요. 자, 그러면 요 9번식을 CIT 햇에 대해서 한번, CJT 햇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볼게요. 자, 일단 처음에 CIT 햇에 대해서 미분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어떤 식 사용해서 요 9번식 그대로 미분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 얘를 DJTS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요 term이 곱미분 돼가지고 여기로 하나 들어가고 요 마이너스 한 다음에 요거 미분한 게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0이에요. 왜 갑자기 0이냐? 자, 위로 올라가 봅시다. 요 식 있죠? probability of CT hat conditioned on CT-1 hat 그리고 CT. 요게 0이었죠. 그리고 이제 다시 보면은 똑같은 이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요 식이 0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파라미터도 바꾸고 이렇게 2번 미분도 한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편의를 위해서 이따 이게 나올 거기 때문에 얘를 A, B, C, D라고 일단 해봅시다. 자, 그걸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요거 0이라고 했죠? 이게 지금 아까 봤던 요 큰 그림에서 여기 somehow까지 우리가 온 거예요. 그러면 요 위에 식이 always 0이었기 때문에 아까 위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이거를 CLT-1으로 다시 한번 편미분을 한 것도 0이다 라는 거를 사용해서 식을 써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한 번 더 미분한 거 보이시죠? 그러면 요 아까 썼던 A, B, C, D들을 이용해서 이 미분한 식을 써보면 이렇게 쭉 쓸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요 term과 요 term이 0으로 날아갑니다. 그 이유는 여기 B랑 D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지금 B가 이 자코비안이고 D도 여기 자코비안이에요. 그래서 CLT-1 시점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0으로 날아갑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VKT.C가 등장을 하게 되고 여기 VKTC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식이 큰 그림에서 봤던 요 식이고요. 자, 두 번째 거 하러 갑시다.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서 시작해요. 여기서 시작해서 CR 플러스 1 넣고 CR 넣으면 아까 말했듯이 0 빼기 0은 0이다 라고 해서 쓸 수 있고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여기 있는 term을 QKT.이라고 하고 이 term을 QKT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때 SKT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었냐면 VKT랑 Q.KT의 컨캣이고 SKT.은 V.KT랑 QKT의 컨캣입니다. 네,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요 식까지 얻은 거죠. 요 이제 B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S들이 linearly independent 하다는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이 매핑 H의 자코비안에 이제 KIT 햇과 KJT 햇을 곱해서 0이 나와야 된다. I가 not equal to J 할 때 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었고 그러면 only one non-zero entity in each row of this Jacobian 이기 때문에 up to the permutation and component-wise transformation까지 identifiable 하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네, 긴 여정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모델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이 조금 어렵고 많았던 거지 사실 모델은 엄청나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모델의 구조를 먼저 살펴볼게요. 일단은 여기에 우리의 이제 primary input인 observed variable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autoregressive hidden Markov model이라는 곳에 넣어서 이 hidden variable c를 뽑아내요. 그러니까 이 x로부터 그러면 이 ARHMM 안에는 이 HMM의 파라미터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얘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배우면서 아웃풋으로는 이 C를 뱉어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probability들을 내뱉게 되고 여기서 가장 높은 probability를 갖는 C 값들을 이렇게 골라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latent를 어떻게 얻냐 보면은 인코더 디코더 모듈을 씁니다. VAE 구조 같은 거죠. 그래서 인코딩을 해서 레이턴 스페이스로 보내고 그 다음에 디코딩을 해서 다시 observation 스페이스로 보내서 얘네들의 MSE 로스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서 얻은 C랑 여기서 얻은 레이턴트를 가지고 prior network module이라는 거를 써가지고 이 히스토리랑 C가 줬을 때 이걸 예측하는 요거를 더 잘 예측하도록 하는 로스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거는 F 인버스 펑션을 통해서 가능한데 이건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인 이제 XT를 인풋으로 받아서 CT를 아웃풋으로 내보내주는 이 ARHMM 모듈에 대해서 조금 더 보자면 결국에 얘는 이제 인풋은 X, 아웃풋은 C고 여기에서 아까 말했듯이 얘를 학습하게 되는 건데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transition function F, emission distribution M, 여기 이제 뮤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transition matrix A, 요것들을 학습을 합니다. 요것들을 학습을 하게 되고 자, 그럼 어떤 오브젝티브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냐면 먼저 일단 요 세타 HMM에 대해서 그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의 로그 라이클리우드는 이렇게 써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걸 observe를 했을 때 로그 라이클리우드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objective function 요거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지금 여기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 조심하시고요. 이 포스테리어랑 이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free energy lower bound 식이 여기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의 로그 라이클리우드는 맥시마이즈하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엔트로피입니다. 이 포스테리어의 엔트로피는 최소화하고 결국에 이 포스테리어의 엔트로피를 최소화한다는 거는 어떤 C1이 나올 확률, C2가 나올 확률, C3이 나올 확률 쭉쭉쭉쭉 있었을 때 이게 이렇게 유니폼한 게 아니라 요렇게 돼야 우리가 이 시점에 C는 C2였구나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uncertainty를 미니마이즈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배우는 거는 요 파라미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결국 이 모델은 어떤 C를 내놓게 되냐면 이 로스 이제 요거에 argmax를 만들어주는 요 C가 이 T 시점에 C가 되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prior network 모듈의 인코더 디코더 모듈을 같이 볼게요. 얘네 둘의 오브젝티브 펑션은 엘보입니다. 이건 VAE 쪽 리터리처를 보시면 이 엘보 로스의 그 증명인 되게 여러 군데 많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요 식을 볼 텐데 요 reconstruction 로스는 MSE 로스를 써서 이제 인코더 디코더 모듈에서 나온 파트고요. 그 뒤에 있는 부분이 KL divergence loss인데 이 부분이 이제 prior network 모듈로 통해서 이제 estimate 한 값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건 X를 observe 했을 때 인코딩된 이 latent probability가 뭐 그렇다고 치고 얘를 어떻게 얻느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이 inverse 다이나믹을 배워서 이렇게 에스티메이트를 할 수 있대요. 그리고 여기다가 로그를 씌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식이 이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이것도 메인 페이퍼에서는 되게 간단하게 써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된다는 걸 증명을 할 수 있을지 좀 간단하게 가져와 봤어요. 그리고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이 부분이
이렇게 변했는데 여기 lower triangular 자코비안이라고 써있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도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계산이 쉽잖아요. 이걸 보려면 먼저 F 인버스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겠죠. F 인버스에 대한 정의는 CIT 햇과 그 레그 된 히스토리 그 다음에 CT를 갖고 이 노이즈 디스트리뷰션을 내뱉는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도메인 A랑 B라는 도메인을 가지고 있어요. A는 요 과거와 CT 햇, 그리고 도메인 B는 과거와 입실론 햇.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대충 요거랑 비슷하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러면은 이 A에서 B로 가는 요 녀석의 자코비안을 구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사실 해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내용을 이해를 하셨다면. 자, 그렇게 보면은 지금 여기가 0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lower triangular 자코비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determinant를 계산하기가 쉽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A에서 B로 가는 요 매핑을 가지고 이제 로그 조인트 PDF를 보면 요 A를 말하는 겁니다. 그 transition matrix 아니에요. 로그 probability of A는 어떻게 되냐면 스토리들에 대한 로그 probability,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원래는 곱해져 있던 건데 이 노이즈들의 로그 probability, 그 다음에 얘도 원래 곱해져 있던 로그 determinant term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양변에서 이거를 빼주면 어떻게 되냐면 history와 CT에 이제 주어졌을 때 여기에 컨디셔닝을 한 CT의 probability가 이런 식으로 이제 CT가 줬을 때 노이즈의 디스트리뷰션의 이제 로그 서메이션, 그리고 이 디터미넌트가 지금 여기가 아이덴티컬하고 이렇게 곱해져 있던 거에 로그를 씌운 거니까 서메이션으로 바뀌면서 로그 이 F 인버스를 CIT로 편미분한 요 term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도 뭔가 완전히 이해가 됐다라는 느낌은 안 받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약간 인투이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제가 proof라고 써놨지만 proof라기보다는 어떤 쉬운 예시를 들어줌으로써 이해를 돕는 파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간단히 말을 해보자면 우리가 아까는 이 F 인버스에 대한 걸 이제 실제로 배우는데 이 prior network 모듈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처음에 이거 보지 말고 F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로 합시다. 그 다음에 2dimension latent를 assume을 하고 maximum lag도 이해하기 쉽도록 L은 1으로 봐서 딱 직전 시점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럼 이 F는 뭘까요? 이 과거 시점의 latent와 현재 시점의 노이즈를 F에 넣어줬을 때 원래는 이제 이 현재 시점의 latent만 나오는데 이것도 그냥 넣어줍시다. 이거는 그냥 아이덴티컬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이제 transformation map F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는 이제 여기 있는 요 녀석의 joint PDF는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이 F의 자코비안의 디터미넌트입니다. 자, 그럼 이 자코비안 디터미넌트 이거 별로 없으니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써보면 요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 0이 되는 이유들을 좀 보면 이쪽 0들은 실제로 보면은 요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0이고 요쪽 위에 이제 upper triangular가 0인 이유는 노이즈가 mutually independent 하기 때문이고 요쪽들은 이게 실제로 뭐였느냐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어떤 T시점의 latent를 노이즈로 그 편미분을 한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요 인덱스 있잖아요. 요 G의 인덱스와 입실론의 인덱스가 다르면 0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 위쪽이 싹 0이고 요렇게만 non-zero 밸류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lower triangular를 이 자코비안을 갖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determinant는 곱 여기에 쭉 이렇게 곱한 게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 노이즈가 independent 하다는 거나 이제 이 입실론 t 시점의 입실론은 t-1 시점의 latent와 independent 하다는 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joint PDF를 다시 써볼 거예요. 원래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B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고요. 일단 이 텀을 이렇게 곱하기 형식으로 써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양변을 얘로 나눠줘요. 얘로 나눠주면은 여기가 이제 컨디셔닝 된 형태로 바뀌고 얘 없어지고 노이즈들의 이제 probability 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눴던 걸 그냥 곱하기 한 다음에 이렇게 써줄게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식을 3번식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양변에 로그를 씌우면 로그 히스토리에 의존한 ct는 이제 로그 씌웠으니까 로그 서메이션으로 바뀌고 여기 자코비언 저희 아까 이 디터미넌트가 결국에는 이 다이애고널의 곱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로그 서메이션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예시는 비교적 따라오기 쉬운 예시인데 그러면 여기서 나온 이 결론과 우리가 여기 그리고 여기서 확인한 결론을 봤을 때 동일한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방금 우리가 f에 대해서 했던 거를 f 인버스에 대해서 똑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값을 에스티메이트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엘보루스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이밸류에이션 실험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평가는 크게 세 가지를 합니다. 먼저 레이턴트에 대해서는 이게 얼마나 identifiable한지 이거는 mean correlation coefficient로 계산을 하게 되고요. 뭐가 가장 좋은 거냐면 이 MCC가 1이면 이게 ZT와 ZT 햇이 up to permutation and component wise transformation까지 identifiable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식은 여기 아래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학습한 여기 들어있었던 transition matrix A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주는데 이거 우리가 구한 거랑 true 사이에 MSE를 계산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잘 이제 학습이 됐는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ccuracy는 CT에 대해서 하는데 사실 이 CT는 identifiable 하다고 한 적은 없어요. 이거는 그냥 ARHMM을 통해서 얘를 세타 HMM을 잘 배웠다고 가정을 하면 이걸 이제 비털비 알고리즘으로 그냥 가장 확률이 높은 C를 뱉어내는 그런 건데 얘에 대해서도 accuracy를 평가를 해봤다고 합니다. 세 가지의 데이터셋을 썼는데 먼저 두 개의 synthetic 데이터셋을 만들었어요. 이거 만드는 과정은 그냥 모든 세팅을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먼저 Markov chain을 initialize하고 이 non-stationary하게 이제 CT를 뽑은 다음에 transition function을 이제 initialize를 하고 그 transition function을 통해서 latent variable을 뽑아낸 다음에 이걸 이제 정해진 mixing function을 사용을 해가지고 X 도메인으로 이제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셋을 만든 걸 두 개를 썼어요. 이게 데이터셋이 A랑 B가 있는데 B가 더 어려운 믹싱 펑션 G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데이터셋은 이제 기존의 데이터셋을 가져다 썼는데 이거는 카트포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거고 요게 카트고 카트 위에 이렇게 막대기가 올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RL 쪽에서 많이 쓰이는 데이터셋 같은데 이 카트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요 폴이 최대한 오랫동안 그 위에 이렇게 서서 버티고 있도록 일자로 버티고 있도록 하는 그런 데이터셋인데 그래서 레이턴트는 2디멘션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cart position, pole angle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요게 CT고 CT가 어떻게 결정되냐면 얘는 cardinality가 5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세팅을 가지고 이 C를 5개를 만들어서 이거 이제 non-stationary한 C의 이 뭐 예를 들어서 0, 4, 2, 2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샘플링을 한 다음에 이제 통제를 해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데이터셋은 우리 처음에 example G 얘기했었잖아요. 이 G 얘기가 나오게 된 이제 example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ground truth independent component가 우리가 지금 주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visualize를 하고 consistency를 봅니다. recovered independent components하고 recovered domain indices하고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색깔에 따라서 각 페이스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데이터셋 A와 B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 좀 못하는 것들이 많죠. A 기준으로 보면 IVA 좀 잘하고 TDRL 좀 잘하고 근데 그래도 얘네들이 제시한 논문이 제일 잘합니다. IVA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셋 A와 B의 그 격차가 좀 심해요. 이게 더 어려운 믹싱 펑션 G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우리는 여기에서 별로 차이도 없기 때문에 좋은 에스티메이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다른 아까 요거는 이제 MCC 값이고 MSE of A 그리고 accuracy of C에 대해서도 평가를 했는데 두 데이터셋 모두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얻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